반갑습니다. 따뜻한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요.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고요. 왠지 지성씨의 새 드라마다 그러면 벌써 기대부터 하게 되죠. 지금 포토타임 진행 순서도 뭐 알아서 척척인데요. 자, 우리 판사님 왼쪽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의 구현을 눈빛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면. 네, 파이팅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정면. 지금 왼쪽과 정면에 기자님들이 계십니다. 왼쪽 하트 좋습니다. 그리고 정면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지성배우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한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강신진 역의 박희순 씨 모셔서 투샷 진행합니다. 박희순 씨를 모십니다. 와우! 아, 두 분 보기만 해도 팽팽합니다. 네, 팽팽하죠.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입니다. 자, 두 분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다른 이름의 정의를 통해서 극을 관통하는 큰 이야기를 이끌어 주실 두 분인데요. 먼저 친한 모습부터 보여주시죠. 네,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입니다. 그리고 네, 너무 좋은데 정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정면에 기자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왼쪽입니다. 왼쪽에 기자님들. 자, 이제 그러면 긴장감 넘치는 팽팽한 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야. 2초간 멈춰 주셔야 돼요. 저희 사진 찍을 수 있게. 자, 긴장감 넘치게. 지금 좋고요. 정면 살짝 틀어서 왼쪽입니다.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희순 씨는 잠시 후에 단독 컷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씨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이번에는 한용과 의심과 연대를 오가는 김진아 역의 원진아 배우를 모십니다. 네, 오늘도 역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시작됐어요. 제가 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정면 봐주시고요. 네, 왼쪽입니다. 두 분은 2035년 한 재판으로 인해서 악연으로 얽히는데 회기에서 2025년 미묘한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연대의 하트. 얼굴만 안 가리게 살짝 아래로. 네, 왼쪽입니다. 두 분도 살짝 대립각을 세워볼까요? 2035년에 2035년의 포즈인가봐요. 네, 자, 그 상태로 왼쪽 다시 한 번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손을 맞잡아 볼까요?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오늘 포토타임이 무척 즐겁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그 상태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신진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 부장판사입니다.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꼭대기에 서기 위한 강신진입니다.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후덜덜하게 연기 잘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엔 또 어떤 긴장감을 안겨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왼쪽 정면을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살짝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순 배우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진아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원진아 배우는 깡다구 넘치는 성격의 불도저 같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진아 역을 맡았습니다. 당찬 매력을 느껴볼 수 있겠는데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즈 바꿔서 정면 다시 한번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카리스마가 지금 뚝뚝 떨어지는데요. 왼쪽입니다.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하트 좋습니다. 자, 하트 상태로 정면도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진아 배우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정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의리 넘치고 우직한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인데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속정 많은 반전 매력 지니고 있는 우리 태원석 배우입니다.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작품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태원석 배우죠.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오늘도 우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정면. 자, 마지막으로 태원석 배우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트 좋습니다. 하트. 왼쪽. 새해 복, 새해 하트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법조부 기자 송나연 역을 맡았습니다. 오늘 정말 해사로운데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와 함께 왼쪽을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한번 정면 하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보라트로 갔네요. 좋습니다. 왼쪽 진희 배우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대진일보 법조부 기자 송나연 역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다음은 오세영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자, 오세영 배우는 회기 전에 이한영의 아내인 해날로펌의 막내딸 유세희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급 외모의 아나무인한 성격으로 그게 또 다른 긴장감을 이끌어줄 오세영 배우입니다. 네, 오른쪽 좋고요. 포즈 바꿔서 정면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손인사 하트 다 좋습니다. 네, 오세영 배우 하트 네 멋집니다. 왼쪽 봐주시죠. 그리고 정면 네, 정면 하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세영 배우 잠시 후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단독 촬영입니다. 황희 배우를 모십니다. 정의로운 충남지검 검사 박철우로 변신한 황희 배우입니다. 지금 검사 그 자체로 나오셨는데요.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한번 사건에 몰입하면 끝까지 파고든 우직함, 태식함까지 원칙주의 검사 그 자체입니다.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사와 함께 정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황희 배우? 네, 또 미소를 지으니까 느낌이 전혀 달라졌죠?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 좋습니다. 자, 정면을 다시 한 번만 봐주시고요. 우리 황희 배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인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씨와 박혜순씨 그리고 원진아씨를 모십니다. 자, 어둠과 손을 잡았던 판사 이한영이 어느 날 10년 전에 2025년 단독 판사 시절로 회귀하면서 벌어지는 스펙터클을 만들어줄 세 분입니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입니다. 자, 박혜순 씨가 몸을 살짝 들어서 왼쪽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세 분 크로스하트 한번 가볼까요? 자, 지성 씨가 이렇게 팔을 크로스 해주시고, 그렇죠. 네. 네. 아까 대립각을 많이 세웠죠? 우리가 정면입니다. 왼쪽을 봐주시고요. 자, 세 분이 만들어줄 팽팽한 긴장감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자, 각각 카리스마 넘치는 본인 역할에 충실한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정면입니다. 왼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판사 이한영의 세 분 함께 촬영했고, 이제 배우분들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모셔서, 그리고 오세영 씨, 황희 씨 모두 해서 중앙을 맞춰서 조금만, 지금 7 배우분들이셔서 조금만 밀착해서 조금만 가까이. 네, 좋습니다. 황희 씨가 몸을 살짝 들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쪽입니다. 정면을 봐주시죠. 아, 진짜 배우분들만 봐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 MBC 새 금토 드라마 판사 이한영입니다.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왼쪽입니다. 자, 믿고 보는 배우들의 향연. 정면 다시 한 번만 봐주시고요. 자, 제가 판사 이한영 하면 파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이한영, 파이팅! 좋습니다. 그 상태로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제 연출을 맡은 이재진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각적이고 섬세한 연출로 정평이 나 있는 이재진 감독님입니다. 네, 자, 중앙에 서셔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판사 이한영의 주역분들입니다. 조금만 더 밀착, 저희가 한 장면에 나올 수 있도록. 네, 정면입니다. 자, 황희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자, 판사 이한영 크로스하트 가볼까요? 다 같이. 근육이 많으셔서 지금 많이 힘드신데, 도현석 씨 괜찮으시겠어요? 예. 보라트로 할 걸 그랬네요. 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입니다. 자, 그 상태로 왼쪽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제목을 외쳐 파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이한영, 파이팅! 네. 정면 봐주시고요. 시선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사형 연출 맡은 이재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성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판사 이한영에서 이한영 역을 맡은 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희순 씨. 안녕하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강신진 역할을 맡은 박희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멘트를 이렇게 무표정으로, 역시. 자, 원진아 씨. 네, 날이 많이 추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아 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나. 좋습니다. 태원석 씨. 네, 판사 이한영에서 석정호 역할을 맡은 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진희 씨. 네, 안녕하세요. 판사 이한영에서 송나연 역할을 맡은 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세영 씨. 안녕하세요. 저는 판사 이한영에서 유세희 역을 맡은 오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희 씨. 안녕하십니까. 새해 이튿날부터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판사 이한영에서 박철호 검사 역을 맡은 황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맞아요. 새해 이튿날입니다. 어제 이제 1월 1일이었는데 오늘 또 이제 MBC 금토 드라마의 포문을 여는 판사 이한영 또 주역분들이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부터 좀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일어나서 할까요? 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감독님,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결국은 정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폐판사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사실은 완전한 적폐판사라기보다는 살아오면서 점점 현실 타협을 하고 또 그래서 적당히 공정한 것 같지만 목줄이 매여 있는 그런 로펌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적폐를 저지르던 판사가 있는데 이 판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후회를 하고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후회를 다시 뒤집어 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기회를 잡아 이 세상을 바꿔나가기 다시 정의를 세우고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정의 구현 회기 법정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성 씨부터 역할 소개 한 분씩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지성 씨. 해날로펌의 머슴 판사로서 현실을 살다가 부정 판결을 내리면서 온갖 사회의 혼란과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깨닫죠.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얻게 되고 믿길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상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10년 전으로 회귀돼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역을 맡은 이한영 역을 맡았습니다. 역할 소개를 외우신 거예요, 설마? 네. 제가 보도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예. 네. 박희순 씨, 저도 네. 외우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부장판사 강신진 역할을 맡았고요. 자신의 정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냉혈한 인물입니다. 전 여기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냉혈한, 예, 사람이다. 좋습니다. 원진아 씨. 네, 저는 검사 김진아 역을 맡았고요. 이한영을 옆에서 도우며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시작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정의감이 앞서서 정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검사 역을 맡았습니다. 네. 자, 태현석 씨. 네. 저는 한영이의 친구, 착한 사채업자, 석종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뭐, 한영이의 말이라면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절친이고요. 제가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한국에 여러 명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력 있는 캐릭터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또 매력적으로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자, 백진희 씨. 네, 저는 대진일보 법조부 기자인 송나연 역할을 맡았고요. 이한영 판사님의 조력자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정의감 넘치고 열혈 기자이지만 약간 허당기가 있어서 늘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려서 판단 미스가 조금씩 있는 귀여운 기자 역할이었습니다. 귀여운 기자 기대해봅니다. 오세영 씨. 네, 저는 이한영의 전생 부인. 아무래도 긴장되실 수 있어요. 네. 네, 아이고, 제가 너무 떨리네요. 죄송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해날로펌의 철부지 막내 딸인데요. 나 홀로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서 되게 한량처럼 지내는 것 같은데 이제 이한영과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꼭 봐주셔야 됩니다, 기자님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 황희 씨.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충남지법에 고지식하고 조금 융통성 없고 기교 부리지 않고 기본만 충실하게 잘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검사 박철우 역을 연기했고요. 무모한 일을 좀 겪게 되면서 하고 싶진 않은데 말로는 투덜거리지만 발걸음은 언제 원했을 수도 있다는 듯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을 연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은 원칙주의자 역할입니다.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부터는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이한영 작품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벌써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저는 지성 배우와 원진아 배우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사와 검사라는 직업 설정 때문에 대사가 굉장히 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촬영 전에 서로 맞춰본 뭐 대사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만의 연습 루틴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판사와 검사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전문 용어들을 쓰셔야 됐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외우셨는지 그런 또 서로 좀 상의를 하셨는지. 일단 원진아 배우님과 함께 연기를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그 깜찍한 매력을 갖고 있는 원진아 배우님이 이제 그 김진아 역할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는 이제 저희가 예정되어 있던 대본 리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드라마의 어떤 가장 중심적인 어떤 색깔인 사람마다의 그 가치관 그리고 다른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김진아와 또 판사 이현영과의 서로 가치관과 감정의 어떤 다름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그러면서 한 씬 한 씬 이제 또 소중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지성 씨도 워낙에 네. 또 전문직 그동안 많이 의사도 하셨고 그렇죠. 네. 그 또 판사도 하셨었고 네. 그 전에도 악마 판사 이번에 또 그러면 웬만한 용어는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용어만 알죠. 법 없이도 사실 뿐이에요. 예. 자, 우리 원진아 씨는 어떠셨나요? 이번에 대사 어떻게 뭐 루틴이 있었는지 외우는데. 네. 먼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나 훌륭하신 지선 선배님과 그리고 선배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정말로 진심으로 많이 배우는 현장이었어서 영광이었고요. 저희가 사실 드라마 보시면 좀 일반적인 법정물과는 다른 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재판신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저는 오히려 재판신보다 밖에서 뛰고 기싸움을 하고 이런 조금 다른 신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한영 판사와 공조를 할 때도 어떤 진지한 무게감보다는 여기서 어떤 통쾌함을 줄까, 어떠한 조금 분위기를 더 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차별화를 두면서 재밌게 그렇게 상의해가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그 씬을 재밌게 티키타카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런 상의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옳은 정의를 찾아가기 위해서 진아 씨와 함께 고전분투를 하죠. 네. 또 연습한 만큼 밀도 있는 씬들이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데 마이크 아래쪽으로 중앙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고가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저는 지성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악마 판사 이후에 5년 만에 이제 판사 역할을 다시 맡게 되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때와 지금의 이 법정물의 다른 점이 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판사 이한영을 결정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악마 판사 이후에 또 판사 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담이 된 적은 없었고요. 일단 작품의 깊이를 보다 보니까 분명히 악마 판사와 판사 이한영은 결이 달랐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제 드라마 작품 속에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악마 판사와는 다르게 판사 이한영은 단순한 어떤 정치나 그 법정 드라마가 아닌 어떻게 보면 감정의 어떤 이한영의 어떤 감정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사 이한영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드라마 속 사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서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 작품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생에서는 그 부정과 타락을 한 어둠이라고 표현하면 그 어둠을 사랑했던 어떤 이한영이 깨닫고 다시 이제 새로운 정의를 올바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어떤 인생이 있어서 그만의 그 어둠과의 사랑과 결별하는 그런 어떤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했습니다. 오늘 의상만 봐도 어둠과는 완전히 이별을 한
그런 네. 의미로 밝은 옷을 네, 입었습니다. 지금 마침 어두우시고. 또 예, 박희순 씨가 어둠을 입고 저는 절대 이별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원작 웹소설에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각색을 진행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이한영이라는 굉장히 메인 캐릭터를 지성 씨를 선택하시게 된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원작 웹소설에서 각색을 사실은 원작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데 다만 이거를 저희가 좀 줄여서 압축을 해야 되다 하다 보니까 뭐 정리해야 되는 캐릭터도 있고 어떤 살려야 되는 캐릭터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자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원작과 그래도 원작 팬들이 볼 때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차이점 정도는 또 만들고 싶은 마음에 가급적이면 이 이한영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다채롭게 그려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에서는 상대적으로 결국 사건 중심으로 얘기가 흘러가게 되고 하다 보면은 저희는 아까 지성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인물이 어떻게 감정이 변화하고 이 회개한 사람의 마음,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감정 변화를 갖고 어떻게 사람이 변해가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키우는 방향으로 각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캐스팅 지성 선배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연기를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킬미 힐미 때도 그랬었고 보면서 항상 그런 다중적인 캐릭터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어쨌거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년 전의 미래에 대한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걸 갖고 있으면서 현재로서는 젊은 몸으로 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이중적인 느낌의 연기를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또 계속 또 변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지성 배우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그 앞에 바로 기자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K스포츠 금기나 반갑습니다. 네, 저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좀 MBC의 금토 드라마가 지금까지 약간 부진 아닌 부진을 좀 겪었었어요. 그러다가 이 이한영이 기대작이기도 하고 하면서 이 부진을 극복해야 되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은 경쟁작으로 지금 모범택시 3가 굉장히 높은 시청률로 너무 경쟁의 벽이 큰데 그에 대한 뭐 부담이라든지 이를 좀 타파할 수 있는 판사 이한영만의 그 관전 포인트 매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부담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부담은 갖고 있고 어쨌거나 작년 한 해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친다면은 올해 뭔가 새로운 계기를 좀 저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모범택시가 또 잘 나가고 있으니까 또 부담 당연히 있긴 한데 두 드라마가 서로 매력이 다른 드라마라고 생각하고요. 모범택시 몰래 챙겨보고 있긴 한데 우리와 뭐가 다른지 또 어떤 게 시청자들이 재밌게 느끼는지를 보면서 저희 또 뭐 생각을 해보고 근데 확실히 결이 다른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모범택시를 재밌게 보신 분들도 저희 드라마에 들어올 수 있고 모범택시가 조금 나에게 안 맞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하지만 그런 장르를 찾는다면 또 저희 드라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좀 기분 좋게 뭐 그쪽이 잘 나간다면 우리도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거 외에는 저희 드라마가 생각보다 되게 장르적으로 좀 복합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맛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강점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모범택시가 이제 또 통쾌한 점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판사 이한영도 보면서 통쾌함을 느낄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박희순 씨. 네. 우리 판사 이한영만의 매력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회기 드라마이기 때문에 회기 전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각성을 하고 새로운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이한영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통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이게 회계물이기 때문에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10년 후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10년이 더 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지성 씨. 네, 저죠. 네. 세 분 다 궁금해요. 네. 우리 또 배우분들 모두. 네. 배우 모든 분들께서도 다 그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고민이 됐습니다. 박희순 씨,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셨나요?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거 이제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오늘 밤 9시 40분입니다. 원진아 씨. 네. 네. 당황스러운데요. 그래도 이게 10년이라는 차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20, 30년이면 어떤 노화의 과정이 확 티가 날 텐데 10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다르지도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같지도 않도록 또 그 세월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 세월이 묻어났을까를 좀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피폐해진 어떤 그 검사의 모습에서 이제 막 검사가 새내기 돼서 생기가 발랄한 좀 그런 기운을 풍길 수 있도록 아주 미묘한 차이만 줬으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진희 씨는 어떤 좀 준비를 하셨는지. 왜냐면 또 기자 10년 차에서 또 전으로 갔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회기 후에는 완전 신입 기자의 풋풋함에 중점을 많이 뒀다면 이제 회기 전에는 2035년에는 때 묻은 기자를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꼭 본방사수 부탁드리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지성 씨, 10년 만에 MBC 시청자분들과 만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네, MBC 하면 이제 또 제가 이제 연기하면서 사랑했던 작품인 킬미일미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번 또 판사 이한영을 MBC에서 잘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촬영하면서도 또 MBC 색깔이 있어요.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과 함께.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또 우리가 활기차게 촬영을 했었고요. 그런 또 기대감에 충족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년 만에 이 작품을 선택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작품 선택 이유를 배우분들 모두에게 좀 여쭤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작 웹툰을 기반으로 김광민 작가님께서 더 탄탄한 필력으로 써주셨기 때문에 대본의 매력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법정물 또 그런 어떤 어떤 사건과 대상을 비판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고민하는 무엇이 정말 어떤 사람이 옳은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이어서 더 관심이 있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박희순 씨는 어떤 점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셨나요? 예, 저는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한 4권 정도 받았는데 내용은 굉장히 재밌었는데 1, 2부에 제가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3, 4부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원작 웹툰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정주행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었고 근데 이 작품은 이한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배역을 누가 맡았나 봤더니 MBC 연기 대상에 빛나는 지성 씨가 맡았다고 하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지성이다. 좋습니다. 원진아 씨. 저는 일단은 그 전에는 조금 정의롭고 좀 착한 편에 있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정의롭고 착한 역이지만 굉장히 표현하는 언어 선택이라든지 행동이 굉장히 화끈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의 인물을 한 번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또 처음에 대본을 받아봤을 때 이게 10년 후에서 다시 회귀를 하는 그 장면이 이한영이 다시 회귀를 해서 어떤 통쾌한 재판을 이뤄가는 그 장면이 전 너무 재밌어서 그 스토리 하나만 보고도 이 뒤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짜릿할 것 같아요. 예. 태윤석 씨는 어떤 점에 이끌리셨나요? 일단 저는 원작 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석정호라는 캐릭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참 따뜻한 세상이 되겠다. 물론 뭐 직업이 사채업자지만 착한 사채업자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매력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출연하는 선배님들이 또 워낙 제가 어릴 때부터도 팬이었던 저희 예. 선배님들과 동료들이었기 때문에 또 고민도 없이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었네요. 예, 백진희 씨. 저도 대본을 받아보고 사실 이제 웹툰을 다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뒤에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역할이든 꼭 해야겠다 했는데 송나연 역할도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감독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선배님과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오세영 씨는 어땠나요? 저는 선택을 할 건 아니고 저는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예. 정말 감사하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잘 해내고 싶었고 그리고 영광이었습니다. 지성 씨의 그 10년 후 부인, 그쵸? 부인 역할을, 아내 역할을 맡으시는데, 이렇게 지금은 쑥스러워하시지만 또 연기를 하실 때는 정말 똑부러지게 하시는 오세영 배우 기대해 주시고요. 황희 씨. 저는 이거 판사 이한영 제목을 처음 보고 어떤 한 사람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인가라는 생각도 처음엔 들었었어요. 막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통쾌하게 막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하고. 근데 이게 보는 사람들은 속도 뻥 뚫리고 시원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 드라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거랑은 좀 다르게 뭐 주인공 이한영이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만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을 잘 활용하고 같이 나아가면서 사건을 겨우겨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더 이 사건들을 보고 조금 뭐 가슴 아픈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진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단순한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불꽃 같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연대의 힘을 또 보여주는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자,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까 대답하신 말씀 중에 이 작품 속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출연 결정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성 씨 워낙 연기 잘하시는 거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번 작품에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무엇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방송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랬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제 판사 이한영과 저와의 어떤 싱크로율을 봤을 때, 저는 뭐 회계 능력이 없으니까 한 50% 정도, 그런 싱크로를 갖고 있다고 보면서, 그 용기가 있는 이한영의 모습을 담고 싶을 정도로 그랬던 어떤 모습을 제가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드라마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라는 사실에 솔직한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의 축인 강신진과 싸우면서도 가만히 듣다 보면 강신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판사잖아요. 근데 판사고 제가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것이 고로 사회적인 정의가 되는데 그런 드라마적인 사회 속에서 내가 그 정의를 찾아가고 옳고 그른 어떤 가운데 혼란 속에 빠지고 흔들거리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나를 붙잡고 또한 전생의 나의 아픔과 그런 어떤 회한, 그런 죄책감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어떤 마음을 지닌 상태에서 이한영을 표현한다는 어떤 그런 자체가 굉장히 크게 매력으로 느껴졌었는데 그런 매력을 통해서 비록 드라마 속의 사회지만 이 드라마적인 속 사회에서 이한영을 통한 지금 우리 모든 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선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 드라마를 하게 됐고 이한영 역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어떤 좀 새로운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다른 드라마도 너무 이제 또 훌륭하기 때문에 뭐 판사 이한영만의 매력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다 비슷하겠죠. 지성 씨의 매력 중에. 질문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좀 돌려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사람들에게 그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한영 캐릭터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악의 어떤 그 순간들을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딱 멈춰 세우는데 좀 파괴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 파괴력이란 건 용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없는데 판사 이한영이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그 용기가 과하면 법을 넘어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한영의 모습은 아마 시청자들로 하여금 엄청 신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적당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그렇죠. 예, 캐릭터일 것 같아요. 꼭 옆에 두고 싶은. 이게 사실 악이 커질수록 대립각은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강신진 역을 맡은 우리 박희순 씨는 이번에 어떤 좀 새로운 매력을 시청자들이 느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지천명 아이돌 박희순 씨. 아까 좀 전에 MBC 사장님을 만났는데 네. 맨날 좋은 역할만 하다가 이렇게 나쁜 역할을 맡아서 어떡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제가 나쁜 역할 한 건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맡으셨는데 정말 예예. 그래서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강신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법부에 가서 아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좋은 취지로 거기에 입성을 했지만 자신만의 정의를 고집하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됐고 그래서 그 정의를 위해서는 정말 어떤 것도 수단과 방법을 아까 말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하려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어찌됐든 자기의 정의만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를 내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그 강신진의 정의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그 표현을 잘 못할 것 같아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굉장히 연구를 했고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이 잘 표현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그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선배님을 말씀드리면 네. 드라마를 끝까지 보시면 정말 우리 두 캐릭터가 얼마나 불꽃튀기게 이제 마지막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보실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드라마 이제 어떤 그 자체의 구조도 그렇고 저희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각자의 그 어둠의 세계와 새로운 또 정의를 쓰고자 하는 밝은 세계에서 그 어둡고 밝고 이런 세계에서 서로가 만났을 때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박희순 선배님한테 그 배려의 매력을 봤습니다. 진짜 배려가 많으시죠?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라고 그냥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 배려의 매력을 통해서 같이 서로가 그 연기 호흡을 맞출 수 있었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중력이 계속 쌓여서 결국 마지막 회에는 정말 짜릿한 카타르시스 계속 박희순 선배 생각하니까 카리스마가 생각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 배려가 레이어드 되면서 결국에는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자, 너무 멋집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또 관전 포인트, 이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배우분들의 또 연기, 거의 뭐 파티 수준의 연기력일 것 같은데 원진아 씨 함께 연기하면서 어떠셨나요? 호흡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대표로? 저희가 사실
생각보다 다 같이 공조를 하는 씬들도 있었지만 각자가 맡은 어떤 장점들을 살리면서 연기하는 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캐릭터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개성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렇게 만났을 때 마치 오래전에 안 사람들처럼 저희가 사이가 되게 좋았잖아요.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들 워낙에 오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사실 그 중심에서는 이제 선배님과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조금 분위기 밝게 많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저는 선배님께 굉장히 좀 많이 존경했던 부분이 사실 어쩔 수 없이 판사 이한영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혼자서 표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오히려 같이 있을 때는 누군가의 매력이 더 돋보일 수 있는지를 항상 좀 판단을 도와주시고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살려주셨던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도움으로 조금 더 캐릭터들이 잘 살지 않았나. 진심입니다. 예,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자, 이분들이 표현할 복수와 정의, 그리고 믿음과 불신, 연대와 연합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스타뉴스 한혜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성 씨는 10년 전에 킬미미로 연기대상도 받으셨고 이번에 또 10년 만에 복귀하시면서 좀 기대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번 작품으로 거두고 싶은 시청률 수치가 혹시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하고 공약도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 다른 배우분들께도 포함해서 질문 드리면은 이게 또 10년 전 회기물이다 보니까 각자 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네, 솔직히 뭐 상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보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딱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시청률 수치요? 저야 뭐 생각하면 뭐 한 50% 나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정말 공약? 공약 뭐 아무거나 시키는 건 다 하지 않겠어요. 50% 나오면 전 재산 기부하셔도 되겠는데. 예. 50%가 나오면 전 재산 기부하셔도 되겠는데. 예, 뭐 돈은 모르지만 저희 가족은 안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고 이게 저희 드라마를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트리가 있으면 그래 뭐 트리가 이한영이다 치면 이 모든 분들께서 그 빛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트리는 그렇죠. 예, 희망적이고. 자, 혹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감독님? 좀 요 정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마음속으로 품긴 하셨어요? 꿈은 크지만 소박하게 일단 두 자릿수라도 좀. 두 자릿수, 네. 근데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뭐 시청률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좋지 않더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의 이제 몫인데, 예, 판단인데, 또 이렇게 온 마음으로 다해서 열심히 찍은 작품은 또 인생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감독님의 전작 모텔 캘리포니아도 너무나 좋은 수작이라고 인정을 받고, 뭐 더 뱅커라든지 좋은 작품들 워낙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 10년 전이라고 이제 기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035년에서 2025년으로 오는 거죠. 네. 그런데 질문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뭔지. 황희 씨.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영어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네, 세계 나를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조금 더 부지런히 보러 다닐 것 같다라는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원석 씨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큰 근육량을 가져보는 게 또. 그러면 진짜 크로스아웃 못 하겠네요. 예. 자, 우리 원진아 씨는? 네. 저는 마지막에 하고 싶었는데. 그럼 마지막에 할게요. 예. 세영 씨.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죄송합니다. 넘겨서 당황했잖아. 아니 제가 오늘 정말 이 날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되게 센스 있고 똑똑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 근데 너무 매력 있어요. 너무 정말 네 저는 유세인은 이렇진 않고요. 제 10년 전으로 가면은 저도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해서 더 건강하고 네 그런 똑똑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싶습니다. 작품 속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진희 씨. 뭐 저도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는데요. 단체 여행 가실 거예요, 세 분은. 네. 근데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주식을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종목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네, 알고 있으니까 네네. 왕창 사가지고. 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지금 저 2층에서는 현실적인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지성 씨,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 별다른 생각 없고요. 네. 그냥 단지 아까 킬미일미 대상과 함께 10년 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대상 받을 때 그 시상식 때 나름 좀 머리 좀 예쁘게 한다고 좀 많이 볶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사진이 다시 회귀되겠네요. 덜 볶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사진과 함께 그때 그 사진이 함께 기사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보면서 박희준 씨.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나름 10년 동안 빡세게 살아왔는데 그걸 다시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좋다. 자, 원진아 씨 대답을 바꾸셔야겠네요. 사실 이 얘기를 되게 멋있게 하고 싶어서 마지막 기회를 얻은 거였는데, 사실 저희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사실 이한영이, 후회라는 걸 하잖아요. 사실 후회라는 걸 자기가 먼저 이끈 거지, 시간을 돌린다라고 해서 갑자기 없던 후회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살면서 후회할 일들이 쌓여가고, 그걸 다시 조금 원상태로 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들을 좀 만회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지난날의 후회들을 그냥 남긴 채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의 10년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원진아 씨. 마지막으로 감독님. 저도요? 예.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전 10년 전에는 진희 씨랑 드라마를 찍고 있었던 기억은 있는데, 그거 드라마가 끝나고 와이프랑 둘이서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해외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1살 이제 갓 돌 좀 지난 딸아이를 놓고 저희 둘만 부모님께 맡겨놓고 둘만 가서 그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데려갔어야 되지 않나. 데리고 다시 갔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또 24개월까지는 비행기가 무료입니다.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다시 돌아간다면 딸아이와 함께 가겠다고 하셨는데 못 돌아가니까 지금이라도 따님과 많이 여행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이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끝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참 6, 7개월 동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 또 만드는 게 제 직업이니까 노력했고요. 그랬던 저와 저희 팀의 진심이 시청자분들께 고스란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사 이한영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희순 씨. MBC 드라마는 처음인데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작 발표회가 끝나고 바로 오늘 저녁에 첫 방송을 하고 처음 겪는 일인데 모든 화력을 오늘 다 쏟아붓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제작 발표회 재밌게 보시고 저녁에 첫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진아 씨. 네, 저희 드라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신 훌륭한 선배님들,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정말 열심히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저희 만들었으니까요.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 함께 현장에 있었던 드라마 팀들도 오늘 재밌게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원석 씨. 네, 저희 드라마 제가 생각할 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막 머리 쓰면서 이렇게 어렵게 보지 않으셔도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주말에 시원한 맥주와 치킨, 음료수 등과 함께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백진희 씨.
네, 저희 한 6, 7개월 동안 여기 계신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좋은 배우분들과 정말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찍었는데요. 그 결과가 오늘 나오는데 오늘 너무 추우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마시고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영 씨. 네, 저 마지막만큼은 준비된 멘트로 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좋은 드라마도 요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깊은 연기를 해주신 우리 연기파 선배님들과 정말 맛깔나는 우리 대본,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서 빛나는 자리를 해주신, 실력을 발휘해주신 우리 제작진, 연출진, 스태프분들까지, 네, 저희 한 접시에 아주 이분하게 고루 익어서 맛깔나는 요리를 만들었으니 맛있게 드셔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말씀 정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황희 씨. 네, 저는 우리 드라마 하면서 막 심장이 뜨거워지는 순간을 한번 겪었었는데 그때 마지막쯤에 지성 선배님, 박희순 선배님이 붙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같은 배우지만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꼭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PD님. 옛날에 선배님들이 맨날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은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야 돼라고 맨날 말씀을 하셨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작품이 다 끝나고 방송에 나가고 작품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잘했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도와준 우리 여기 있는 배우분들, 오지 못한 선배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다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 감독은 현장에서 그러니까 감독이 작품을 만들어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스텝이 도와줘야 되고 배우가 도와줘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정말 큰 도움을 받고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작품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신경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너진 정의, 돌아온 판사, 회기 법정물 판사 이한영 오늘 밤 9시 40분 MBC에서 첫 방송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사랑 부탁드리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새 금토 드라마 판사 이한영 제작 발표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